남자들의 말 못할 고민, 전립선. 그렇게 병을 키우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역사를 바꾼 인물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는 전립선 질환. 랭킹으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인종차별이 팽배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거로 뽑힌 세계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륙의 검은 별로 불리며 인종차별을 종식시킨 공로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던 넬슨 만델라는 83세가 되던 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방사선 치료로 완치 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역대 가장 사랑한 대통령 중 한 명. 1981년 취임 이후 무려 14년간 프랑스를 이끌며 역대 최장기간 재임한 미테랑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서유럽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며 현재 유럽연합의 초석을 놓은 개혁의 리더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기도 한 미테랑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진단받은 전립선암으로 퇴임 8개월 만인 1996년 1월 프랑스인들의 애도 속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자, 오늘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류재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립선 요거 이제 남자들만의 어려움, 예, 말 못할 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립선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쪽에 요도에 붙어 있고요. 소변과 정액의 통로가 되는 중요한 생식기관입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정자들은 성숙하지 않은데 네. 이런 정자들도 성숙하게 만들고 예. 또 정자들이 먼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네. 영양분을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네네네. 이 전립선은 요도에서 올라오는 세균들을 예. 차단해주는 방어벽 역할을 해줍니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근데 이걸 왜 선이라고 했을까요? 몸에서 분비액이 나오는 기관을 이제 선, 한글로는 이제 샘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한글로는 전립샘이라고도 불렸는데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불렸던 이름대로 전립선을 최근에는 공식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곳이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예. 전립선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자, 이 전립선에도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전립선에 생기는 3대 질환이라고 네네네. 하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예. 그리고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질환은 특정 환자들에게만 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모든 남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남자가 다 생기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다? 나이가 들면서 셋 중에 하나는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아, 진짜요? 맞습니다. 하나도 안 생기고 그냥 일생을 마치는 남자는 없는 거예요? 너무 운이 좋으신 분일 텐데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거고, 예, 맞습니다. 염은 염증이 생기는 거고, 네, 암은 맞습니다. 암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전립선 비대증 커지는 건데 네. 전립선이 작아지는 증상은 없어요? 애석하게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커지는 건 있어도? 네, 태어날 때 완두콩 정도 크기인데 예. 성인이 되면 한 호두만 해지고요. 50세 이후로는 계속 커지는 쪽으로만 갑니다. 오, 그렇구나. 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요도에서 올라오는 세균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네네네. 정작 전립선 자체는 네. 그런 세균이나 염증에 계속 노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급성 만성 전립선염이 생긴달지 네. 그로 인한 신경통 같은 그런 통증 증상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립선과 관련된 암이나 질환들이 대부분 고령 환자가 많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이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누구는 좀 늦게 걸리고, 누구는 좀 빨리 오고, 뭐 이렇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전립선 질환은 이제 나이와 관계가 많은데요. 예. 대표적으로 전립선염은 이제 30대, 40대, 50대 정도의 이제 중장년층에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한 50세 이후로 생기기 시작해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럼 일단은 저기 전립선 염은 30대에서 50대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요거 지나가고 나서 염이 안 생겼다 그러면 아싸 나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여기 관계자니까 예, 예. 굉장히 궁금하게 많은 걸 좀 물어보게 되네요. 상담하듯이. 예, 지금 전립선 염은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예. 예, 걸리기 쉬운 질병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병 자체 아니 왜 특별히 저를 지목해서 아나운서들이 걸리기 쉬운 거예요? 이제 앉아 있는 아, 진짜요? 이제 앉아서 말씀 많이 하시는 아. 직업에서 또는 운전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저희처럼 이제 오랫동안 진료실에 앉아서 진료 보는 의사들도 걸리기 좋은 질환입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또 후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에 대해 그동안 고민이셨던 분들, 그런데 이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군요. 전립선 질환을 알았던 역사적 인물 3위와 2위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극동군 최고 사령관, 한국전쟁에서 연합군 지휘관으로 족적을 남긴 그도 피할 수 없었던 질환이 바로 전립선 암입니다. 군복을 벗은 후 기업인으로 활동하던 메가더 장군은 80세 생일 축하 파티를 연 후 전립선이 크게 붓는 증상으로 입원, 전립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메가더 장군은 1964년 향년 84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혼천이와 간이, 물시계인 자경루,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발명했으며 세계 최초로 빗물을 측정하는 측우기를 만들어낸 왕, 마지막으로 한글 창제로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 제작자와 제작 연도를 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느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걸까요? 세종대왕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으니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임지를 앓았다라고 기록돼 있다는데요. 바로 전립선염이 있으셨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피할 수 없었던 질환, 전립선에 대해서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야, 이 세종대왕께서도 전립선 질환이 있으셨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야, 제가 알기로는 세종대왕께서는 술, 고기를 엄청 좋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운동은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전립선 질환이 아마 이런 생활 습관과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세종대왕님께서는 전립선염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예, 잠도 부족하시고, 예. 또 알코올도 많이 술도 하시고, 좋아하시고. 예, 동물성 지방 고기 섭취도 엄청 좋아하시고. 예, 무엇보다 이제 운동을 안 하시고, 예. 항상 그 오랫동안- 왕좌에 앉아 계셨을 거 아, 아니에요? 예, 앉아 있는 생활을 오래 예. 하신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우리는 이제 서서 오늘 아, 저는 예,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서가지고 예, 스툴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예, 예. 하는 걸로 예. 유지 선생님 이렇게 진행하죠 뭐. 예. 그러면은 전립선 질환은 이제 이렇게 서서 하면 좀 도움이 예,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서서 하면. 예, 예, 맞습니다. 오. 요새 유행하는 책상 중에 스탠딩 책상이라고 해서 네. 일어나서 사물을 보는 그런 게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세종대왕님에게도 네. 그런 책상을 선물해 드렸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내시지 남기고 않았을까? 또더 장수하시고. 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은 하네요. 예, 그럼 예. 앉아서 앉겠습니다. 진행을 마저 할까요? 자, 그러면 예. 자, 이 전립선 질환은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요도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소변 나오는 길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네. 소변 줄기도 가늘어지고 소변이 처음 나올 때 시작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소변을 다 본 뒤에도 소변이 방광에 남은 듯 잔뇨감. 예예 뭐 남지 않은 남은 찝찝함. 것 같은 찝찝함. 예. 제가 왜 이렇게 게, 잘 알죠? 나 이런 증상이 있나? 지금 제가 되짚어보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종종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왜 확실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발병률이 높은 나이대시기 때문에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전립선 염이나 염, 전립선 암도 예. 증상 자체는 전립선 비대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도 혹시 증상 중에 하나일까요?
잔뇨감이 계속 있으면 예.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막상 갔는데 많이는 안 나오고. 아, 예. 잘 아시는 거 보니까 이제 경험담이신 것 같은데, 전립선이 커서 소변이 잘 안 나가면 방광이 더 세게 짜야겠죠. 그러면 방광도 좀 예민해지면서 소변이 급하게 마렵다든지 네. 자주 보러 간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더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이들 찾아올 것 같은데요, 유 선생님을? 네, 예. 모든 분들이 다 고객이네요.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저희 과에 오시면은 네. 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 이게 원인이 뭘까요? 안타깝게도 이 노화? 원인은 노화, 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남성 호르몬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나이가 들면 다 생긴다는 것인데요. 네. 발생률을 보면 50대에서 50%, 네. 60대에서 60%, 80대에서 80% 네? 이런 식으로 나이대별로 가네? 예, 나이에 50대는 예, 50, 60대는 60, 맞습니다. 80대는 80%, 90대는 90%. 예, 거의 100세가 되면 정비례한 100세가 되면 다 100%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원인 중에는 이런 나이 외에도 네. 뭐 유전이라든지 아니면 비만 같은 것들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요즘 100세 시대인데 나중에는 거의 모든 남성이 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뭐 세 가지 아까 그 질환 중에 하나는 앓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예. 이거 치료는 가능한 거겠죠? 질환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은 치료가 그래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치료가 잘 되는 편인 질환입니다. 예. 예, 1차 치료로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복용 후에 며칠 뒤부터 증상이 좋아지는 약도 있고 1년 이상 복용을 하면 전립선 비대가 작아져서 소변 보시기가 좀 좋아지는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 복용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되고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약물로 이제 호전이 안 되거나 네.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합병증이 생긴 경우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시경이 워낙 좋아져서 네, 네. 대부분 내시경 수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이나 암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초기나 중기인 경우에는 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뭐 너무 진행된 경우에는 역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겠죠. 그리고 전립선 염은 사실 되게 안타깝게도 치료 성과가 썩 좋지가 않아서 아, 그래요? 예, 환자분들도 오랫동안 병원에 다녀도 잘 낫지 않고 이제 의사들도 전립선염 환자들은 잘 안 낫기 예. 때문에 늘 대할 때마다 좀 뭔가 조심스럽고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남일 같지가 않아서 지금 예. 자꾸 예, 감정이 자꾸 실리네 여기에. 추가적인 좀 질문 궁금한 게요. 예, 그 전립선 부분을 만약 제거한다고 하면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뭐 좀 샌다든지 네, 예. 뭐 이런 어떤 그 부작용 같은 게 생기나요? 전립선 제거. 암 수술 같은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유실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에 유실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술한 직후가 제일 증상이 안 좋고요. 예.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회복이 되긴 하는데 예. 어쨌든 암 수술하기 전만큼 소변 자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여성분들 네. 광고 나오는 것처럼 아, 예, 맞습니다. 그 그래요? 기저귀를 쓰셔야 됩니다. 기저귀라고 하지 마세요. 아, 예, 디펜스. 패드. 아무튼 아, 그게 필요하구나. 예. 기침을 세게 하거나 재채기 아니면 그러면 이게 예, 뭐 무거운 물건을 실수를 할 들었다든지 수가 그러면 있군요. 실수할 수 있고요. 처음에 수술한 다음에 한 1년 정도까지는 회복이 좀 되는 편인데 기저귀를 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못 떼시는 분들은 또 차고 다니시기도 그러면은 합니다. 삶의 질 면에 있어서 예,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 수술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치료하면서 유지해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남성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최근에는 치료법 중에 바로 수술에 들어가지 않고 아주 초기의 전립선 암인 경우에는 지켜봤다가 수술에 좀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유실금과 같은 그런 후유증을 좀 늦게 겪게 하도록 좀 고려를 하는 네, 그런 방식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그냥 늦추고 치료할 만큼 치료하다가 예, 그러니까 좀 늦춰도 문제가 안 될 정도까지는 늦췄다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자, 혹시 지금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진료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계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최고의 배우 로버트 드니로. 영화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의 청년 시절을 연기하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로버트 드니로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케이프 피어를 통해서는 소름 끼치는 악역을, 영화 인턴에서는 인자한 노신사의 모습으로 극과 극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찬사를 받았는데요. 왕성하게 활동하던 2003년 전립선암 초기 진단을 받은 로버트 드니로는 전립선 절제술을 받고 암을 극복했습니다. 2019년 평생의 친구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쉬맨을 통해 다시 한번 팬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전립선암도 뛰어넘고 자신의 연기력도 매번 경신하며 팬들의 찬사를 받은 로버트 드니로.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전립선암 이게 은근히 환자가 많네요. 예, 통계를 보니까 1999년 인구 10만 명당 3.2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14.3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립선암 환자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립선암 발생률이 늘어나는 걸 보면 예. 생활 환경,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뭐 비만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료에 대한 접근이 좀 좋아지면서 원활해지면서 조기 전립선암 아. 그런 진단을 하게 되는 검진을 많이 해서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자, 암은 이제 그 검진 말고는 사실은 이제 초기 발견이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전립선암은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전립선암은 안타깝게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예, 전립선의 가장자리 쪽에서 암이 잘 생기는데 그 암이 커져서 요도 부위까지 가서 압박을 해야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혈뇨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전립선암은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에 뼈전이가 많은 편인데 네네. 이제 뼈전이가 나타나면 그 해당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네네. 또 뭐 척추뼈 이런데 전이가 된 경우라면 척수를 압박하면서 보행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절제를 하게 되면 예, 이제 그 이후에 후유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절제를 하지 않고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들도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외에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몸 밖에서 네. 또는 몸 안에 네. 어떤 무언가를 넣어서 네. 이제 방사선을 쬐어서 암을 죽이는 것인데 네네.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실금 문제가 좀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좋은 치료긴 한데 이 방사선 치료도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예. 방사선이 전립선에만 국한해서 쪼여지면 참 좋은데 이제 주위에 있는 장기, 방광이나 뒤에 있는 직장 이런 데도 방사선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역시 그 치료 방침을 정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수칙이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좀 알려주실 만한 팁이 있을까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해서 50세 이상이 되셨다면 1년 또는 2년마다 전립선 검진을 꼭 받아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좀 도움 될 만한 사항을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전립선 암은요. 네. 음식 중에 콩이나 콩. 네, 토마토, 녹차 네. 이런 것들이 예방 효과가 일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예. 전립선 염은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음부가 압박되지 않도록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자세도 피해야겠고 또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로부터도 조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반신욕과 좌욕을 아나운서님께 적극 추천드리고 저한테? 싶은데요. 예. 예.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5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네네. 좋은데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예, 예. 반신욕이나 좌욕을 5분씩 하시게 되면 전립선 염 증상도 예.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도 개선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한 처방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그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남성들이 거의 다 걸린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유 선생님도 예외는 아니신 거죠? 예, 부끄럽지만 저도 그 전립선염 그러니까. 증상이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우, 좀 위안이 되네요. 농담입니다만. 예. 자, 증상이 시작되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 조금 아파서는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매번 강조해 드립니다.